사랑합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 박은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성과 역량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기본 역량 중에 하나인 대인관계 능력에 관한 역량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회복지사로서 대인관계 능력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서 인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와 소통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대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체감도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 총생산과 노령인구, 정부 부채, 그리고 사회 경제적 여건에 나라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은 아닐지라도 최하위 수준이기는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되지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복지 지출의 증가에 따라서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정비례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다양화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미흡하고 민간 공급에서 서비스 공급을 주로 의존하여서 왜곡된 복지 형태가 발생을 하고 복지,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 있어서 정책이 국가 조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8%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의 정서적, 육체적 건강과 가치관, 공동체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은 개인의 정서적, 육체적 건강과 가치관, 공동체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즉, 개인적 관점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관점, 즉 우리라는 공동체 사회에서의 정서와 그리고 심리, 그리고 정서, 그리고 우리의 신체,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복지의 출발점은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또는 여러분들 개인 그리고 지역, 국가 전체, 세계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핵심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정책을 기반으로 행정을 기반으로 대인복지 체계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대인복지를 비롯한 공동체 복지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복지 같은 경우 대인관계라는 역량은 가장 인간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과 역량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하려는 본능을 가지게 된다. OX 퀴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행동 동기 발생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네 번째,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OX를 한번 표기를 해보시길 바래요. 5번째, 현대의 모든 대인관계는 공유적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 6번째, 대인관계를 통해 인간과 개성을 형성해 나가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7번째, 1차적 대인관계란 친인척 관계로 출발된 혈연이나 지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다. 이렇게 7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을 어떻게 내리셨을까요?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즉 자기의 보호자, 주 양육자와 함께하려는 본능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O입니다. 2번째, 모든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행동 동기 발생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 동기가 기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O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건강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동료들 간의 불일치,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즉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부와 재물과 건강이 궁극적인 행복을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4번째,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바로 O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이고 20세 초반이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고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인식을 하고 이해가 될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와 인식은 관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 현대의 모든 인간관계는 공유적 대인관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공유적 대인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바로 상대방에게 서로 감정, 정서, 관심사, 고민, 가치관, 성격, 행복, 활동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유적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을 때 서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각자가 상대방의 행과 불행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서로 주고받는 양에 대해서 호혜성의 원칙이 무시되고 또 초월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때로는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도 친구 같은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나의 친구이지만 가족과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라고 지각하는 관계를 공유적 관계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의 가족 체계로 보고 있죠. 우리라는 특별한 의식이 외국에 나간 이민자들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잠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굉장히 깊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번째 같은 경우 현대의 모든 대인관계는 공유적 대인관계라고 하였을 때 이상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구 같지는 않은 부분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과 사물에 대한 공유가 일어나고 인공지능 로봇 AI가 출현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가 태세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X라고 보죠. 여섯 번째, 대인관계를 통해 인격과 개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나의 강점, 개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는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책을 많이 보는 부모님들 그리고 같이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도 자기의 인격이 강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타고난 기질적인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은 환경 속에 둘러싼 존재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1차적 대인관계라는 것은 친인척 관계로 출발된 혈연이나 지연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우리가 가족, 혈연 이런 모든 이제 지연 관계를 우리가 1차적 대인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풀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느낌, 마음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혼자 고뇌하는 모습, 혼자 약간 좌절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두 가지 공통점은 혼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자 있는 모습이 비단 즐겁고 행복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사회성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어서 2인 이상, 즉 둘 이상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내가 하나됨을 이렇게 확인할 때 인간의 또한 행복과 인간의 존재감이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그 자체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가치, 그 의미를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대인관계의 의미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인간으로서 자아실현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의 사랑, 또한 존경, 그 안에 소속됨, 그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족감과 자부심, 존중감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여겨지는 것이지 나 혼자 스스로 착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들과 그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의 자부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만족감을 얻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만남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만약에 행복을 스스로 싫어한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살아가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설계도가 크고 작은 사람은 이제 작은 설계도를 마련하게 되죠. 건축할 때도 우리가 또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나름대로 설계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성공적인 결과를 완성할 수가 없고 설사
무언가를 완성하였을지라도 그 완성품이 아주 든든한 기초석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과의 만남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설계, 또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의 설계, 친구 간의 관계, 사제 간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그 밖에 동료 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부모님에게 대하는 모습을 학교의 선생님, 대학의 교수님께 그대로 그 모습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시작과 결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 행동, 태도, 소통의 채널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셔도 A라는 친구를 만날 때와 B라는 친구를 만날 때 똑같은 친구이지만 A, B 친구를 만날 때 다른 행동과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관계의 질, 관계의 형태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는 인간이라는 실존의 필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는 미디어의 이해, 이제 부제로는 인간의 확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주장한 것이 바로 현대 인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도 크고 부정의 힘을 가진 존재들인지, 과연 인간인 우주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창조자를 초월하도록 확대되었는지, 인간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존재인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마치 다양한 물방울의 모양처럼 확인하고 또는 검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만의 또한 특별함, 우월성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만이 또 하나의 우월성이고 특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가 출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간과 그리고 기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에 진정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인공지능에게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감정과 또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관계라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즉 실존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와의 대인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 클라이언트와 워커, 사회복지사의 만남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1차 관계가 사회복지 안에서는 워커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대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 관계라는 것은 그럼 일반적 관계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호 간에 해결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고자 만난 관계를 전문적 관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그냥 일반적, 그냥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특성을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에게 대인관계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큰 덕목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은 행동 동기 발생적 측면에서 모태를 떠난 후 어머니를 찾을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진 존재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찾을 듯이 모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 동기, 즉 본능의 동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또 다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았었죠? 예, 요 그림과 요 그림을 한번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혼자 있을 때보다 둘 이상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어날 때 인간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손을 잡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어떤 승리감,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자신감, 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연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전문직 일을 할 때에도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쉽게는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연합하여서 환자들의 문제, 환자들의 복지를 해결할 수가 있고, 사회복지사와 기업인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근로자의 복지를 또한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단독으로 홀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다른 전문가, 사회복지직과 다른 전문직이 서로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시너지와 더 많은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 보시는 부분은요, 대학생 자발적 아웃사이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업다운 뉴스에서 보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 일명 자발적 아싸라고 불리는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본인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로 대학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발적 아웃사이더들은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는 등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알바몬이 대학생 88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의 45.8%가 자발적 아웃사이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자발적 아웃사이드가 증가가 됐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와 법학계 학생들이 더 많은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1학년은 38.5%인데 2학년은 42.5%, 3학년은 51.1%, 4학년은 54.3%,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생활들을 더더욱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택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생활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는 친구들과 시간을 줘서 밥을 먹는 것보다 혼자 먹으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학과 행사 등의 참여를 강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눈총은 받지만 그래도 각종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았고 상관하지 않은 부분들에 이점이 있다라고 대답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권태기가 오고 거기에 시간과 감정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지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서히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가치관도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혼자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불쌍하게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워낙에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은 부분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하나의 우리나라 문화로 자리 잡아 가는 거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자발적 아웃사이더 증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불필요한 관계들을 맺지 않은 것은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부터 계속 자신을 배제하다 보면은 결국 사회에 고립이 되고 도태되는데, 이 고립된 사람이 과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 속에서 대인관계를 배우고 우리 대학 생활에서의 대인관계도 살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는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충분히 함양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관계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개발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